안녕하세요. 발빠른 시황의 이서구입니다. 네, 오늘 양대시장 하락 마감했습니다. 분명한 건 양대시장 하락 마감했는데요. 코스닥 지수 먼저 보시죠. 아래 위로 흔들면서 하락폭은 분명히 줄였고 양봉의 흐름이고요. 코스피 지수 저점에서 오히려 양봉의 흐름이 나왔습니다. 나름 시장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 같고요. 여전히 코스피 기준으로 보면 3200과 3300 요 사이에 박스권 전략 유지가 되는 가운데 종목별 장세라는 거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소형주 중심의 매매 이런 관점으로 보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판단이니까 장 전반에 참고하시고요. 그럼 종목별로 한 종목씩 오늘 이슈 종목 보겠습니다. 진원생명과학 가장 궁금해하는 종목이네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은 올라오는 것 같아요. 탑5에 진원생명과학 오늘 11.8% 상상 마감합니다. 오늘 뉴스로 나온 거는 특별히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일부 소식에 의하면 진원생명과학 이 종목에 대해서 긍정적인 뉴스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오늘 그러면서 21선 터치한 이후에 급등을 해서 또 57,000원까지 가는 상황인데요. 어떤 뉴스였느냐? 진원생명과학이 변이까지 예방하는 팬신종 바이러스 감염증 mRNA 백신 후보물질. 어렵다. 그죠? 그런데 쉽게 얘기하면 돼요. mRNA 백신 후보물질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변이까지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이슈가 오늘 장중에 나돌았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마이너스까지 왔다가 급등하면서 11% 넘게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네요. 그런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기억나십니까? 여기에서는 오버슈팅 같습니다. 매도 관점이고요. 어디까지 올라오는 21선까지는 조정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여기에서 오히려 매수 관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박스권 전략이 맞지 않는가라는 판단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흐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내일 한 번 더 올라갈 것 같네요. 박스권 전략보다는 이 부분 참고하시고요. 여기에서 조정 시에는 이제는 이 종목은 트레이딩 관점, 즉 저가 매수도 괜찮다라는 점으로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에요. 다만 가지고 계신 분 같은 경우에는 급등 시에 반 정도 이익 실현하고 반 정도로 한번 승부 한번 보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판단이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더불어서 오늘 특징주 중에 셀트리온이 또 올라왔습니다. 셀트리온 삼형제. 이유는 이렇습니다. 특별한 이슈 있었어요. 분명히 있었어요. 치료제 레키로나 코로나 치료제죠. 인도네시아에서 사용 승인 떨어졌습니다. 긴급 승인이 떨어졌고요. 확산세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그래서 셀트리온 삼형제가 강세가 됐다. 이러한 뉴스가 오늘 아침부터 나와서 강세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셀트리온 주가 보면은요, 서 있죠. 서 있습니다. 즉, 작년 고점 치고 올 초반 다시 한번 고점 친 이후에 여기서 매도, 여기서도 매도라고 말씀드린 이후에 아직까지 별다른 반응이 없었는데요. 일단은 오늘 상승 분명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크게 하락할 것 같지도 않지만 크게 상승할 여력도 부족합니다. 여전히 저는요 25만원과 30만원에 박스권 전략이 맞지 않은가 라는 판단이니까 이 부분 역시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카카오 오늘 관심이 많이 있는데요. 왜 그러냐? 바로 이 부분입니다. CBDC 한은에서 CBDC가 뭐냐? 전자화폐라고 많이들 이슈화가 되고 있죠. 이거 관련 시험 사업자 선정을 하는데
카카오로 지정이 됐습니다. 이거 큰 뉴스인 것 같은데. 예, 호재인 것 같아요. 네이버랑 SK, CNC, 이거 엄청난 회사들이죠. 그런데 카카오가 블록체인 자회사 그라운드 X가 디지털 화폐 모의 실험 사업자로 선정됐다. 그러면 향후에도 이게 지금은 모의 실험이지만 CBDC 발행, 유통, 결제 기능까지 구현한다라는데, 그러면은 후일에도 1순위로 되지 않을까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상당히 큰 호재인 것 같은데 오늘 별로 반응을 안 했어요. 네, 오히려 하락 마감했습니다. 미국 시장 영향도 분명히 있을 수 있겠지만 호재 반응을 안 했다라는 점에서 놓고 보면은 좀 부담스러운 점은 있네요. 제가 15만 5천 원 요 정도 선에서부터는 매수 조건 괜찮지 않겠습니까? 고점은 이미 찍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여기서는 매도 말씀을 드렸어요. 예, 여기서부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긍정적으로 접근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가격권이에요. 참고하시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여기서부터는 매도 관점은 아니다라는 쪽으로 생각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더불어서 네이버 같은 경우 상대적으로 강한 거 보이시죠? 이 올라오는 21선 지금 42만 3천원, 내일은 한 5천원 되겠죠? 요 정도 선이면은 오히려 긍정적인 접근, 네이버가 상대적인 강세는 향후에도 좀 더 일어날 가능성을 저는 염두에 두고 시장을 봐야 되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시장에 화두가 되고 가장 눈에 띄었던 종목은 메타버스 관련주예요. 그 중에서 알체라가 오늘 거의 상한가까지 갔다가 약간 밀려서 20% 마감을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좀 더 상대적으로 강했었던 자이언트 스택 같은 경우에도 19% 상승을 보이다가 윗골 달고 살짝 내려오는데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뉴스 한번 볼까요? 알체라 오늘 나온 뉴스, 제페토의 전신 인식기술 제공, 바로 이 부분. 근데 이거는 이미 아는 부분이고요. 자이언트 스텝도 그렇고요. 어떤 이유가 또 있었느냐, 이 부분을 살펴보면 메타버스 플랫폼 기업 맥스트라고 있습니다. 맥스트 신규 상장을 해요. 역대 최대 공모주 청약률, 여태까지 뭐 여러 가지가 있었죠. 카카오 게임즈도 한번 날렸었고요.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SKIE 테크놀로지도 그렇고 그거를 뛰어넘는 역대 최대의 공모주 청약 경쟁, 엄청나게 돈이 들어갔다는 거죠. 그러면서 시장의 화두가 돈이 몰린다. 예, 돈이 몰리는구나. 메타버스로. 그러면서 시장의 화두가 되는 종목으로 자이언트 스텝, 알체라 이 두 종목으로 같은 맥락의 상승이 나온 것 같아요. 더불어서 선익 시스템이라든가 인트로메딕 이들 종목도 오늘 장중에는 상승 흐름이 나왔는데 제가 보기에 메타버스 네이버 상대적으로 카카오에 대해서 강한 이유가 이 바로 메타버스 때문인데요. 메타버스의 활용성은 훨씬 더 커질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급등했었던 이러한 부분, 분명히 부담스러운 점은 있지만 조정 시에는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 다른 종목 마찬가지고요. 그런 쪽으로 보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판단이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원자력 발전 관련주들이 상승했어요. 물론 여러 기업이 있겠지만 두산중공업, 한전기술, 한전산업
뭐 대표주라고 할 수 있죠. 그 중에서 한전기술이 12% 넘는 상승세를 보여줍니다. 뭐 개별적인 이런 뉴스는 없었지만요. 큰 테두리 안에서의 상승세가 확실히 눈에 띄었습니다. 주가 흐름 보더라도 전 고점 딱 갖다 놓고 뛰려고 하고 있거든요. 거래량도 늘고요. 그 이유 왜 그러느냐? 요즘에 폭염으로 얘기 많죠. 그래서 가전주, 전력주 뭐 널뛰기 합니다. 여름철 전력 부족 우려가 커지고 있죠. 그래서 정부에서 지금 우리나라 뭐 계획 예방정비 중인 원전 가동을 지금 할 거다. 월성 3호기 같은 경우에는 이달 중에 정비 마치고 순차적으로 가동을 개시할 거다. 즉 쉬고 있었던 이런 원자력 발전소들이 하나둘씩 가동을 또 한다라는 거. 그러면은 여기서 생각할 부분이 있죠. 정부에서 그동안 탈원전 얘기 나왔고 조금씩 최근에 수그러 들었었는데 이제 발벗고 원자력 발전을 하네.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저 같은 경우에는요. 원자력 발전 관련주 한전기술 일단은 이 종목이 오늘 현재 상태에서는 먼저 튀어나왔고요. 그리고 두산중공업 상승폭은 생각보다 작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두산인프라코어에서 나오는 물량 부담이 좀 있었는데 그 이번 주에 나오거든요. 내일인가요? 모레인가요? 그 이후 튈 가능성이 있습니다. 2차 랠리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살펴보시고요. 한전산업 더 최근에는 셌었는데 오늘 한전산업보다는 한전기술이 더 강했다라는 거 특징적으로 말씀드리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서 보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오늘 장이 좀 빠진 원인 중에 하나가 그동안 주도주 역할을 했었던 에코프로비엠 등 2차전지 소재주가 오늘 급락을 했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장중에는 뭐 10% 넘는 하락세도 좀 보여줬었는데요. 종가상 7.2% 하락 마감을 하면서 주변 상황과 다르게 움직였어요. 여기 또 투자 심리도 좀 위축되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이거 왜 그랬을까? 악재가 있나? 보면은요, 악재는 없어요. 바로 이거죠. 너무 올랐나? 에코프로비엠 등 2차전지주 줄줄이 약세. 너무 올라서 그거예요. 특별한 이슈가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우려하는 바가 있습니다. 과연 꼭지를 친 걸까? 꼭지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다시 어제 있었던 이 전 고점은 돌파 한 번쯤 더 할 것 같고요. 내일 당장이 아니고요. 조금 더 조정을 주더라도 다시 한번 상승 가능성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하에서는 조금씩 떨어질 때 분할 매수 접근이 맞지 않은가라는 판단이니까 이 부분 참고하셔서 에코프로비엠 그리고 또 몇 기업 더 볼까요? 에코프로비엠 뿐만이 아니고 최근 상승세 보였었던 대주전자재료, 동화기업 같은 맥락이에요. 여기서부터는 오히려 분할 매수로 다시 한번 접근해도 되지 않은가라는 판단입니다. 후성이라는 종목도 최근 올라갔었던 이유가 뭐 에어컨 가스, 뭐 무더위 관련주 이러한 이유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무더위 관련 에어컨 관련주들이죠. 뭐 그런 관련주들이라든가 아니면 2차전지 소재 이들 관련주들이 떨어지면서 같은 맥락의 하락세가 나왔거든요. 후성 같은 경우에도 같은 맥락으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오히려 저가 매수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꼭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댓글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